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망하는 이유, 그리고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을 가장 처음으로 접해보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주식을 할 때는 매수를 해서 주식이 올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는 매도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돈을 벌 수가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만 원, 10만 원 벌기가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또 쉽게 수익을 처음에는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쉬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외 선물에 빠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좀 재밌게 몇 번의 트레이딩을 하다가 한 번에 이제 큰 실망을 하게 되죠. 보통 원웨이 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고 손절을 못해서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날리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벌어왔던 돈을 싹 날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빨리 복구해야겠다,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뇌동매매를 시작하고 계속 그런 잘못된 트레이딩이 반복되면서 계좌는 이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계좌로 박살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여기서 완전히 포기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담보금이 부족해,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더 부어서 시작하는 분인데,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본인이 하던 대로 5만 원, 10만 원 벌다가 나중에 한 방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잃고 점점 더 계좌는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선물을 우리가 도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도박이 맞고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도박입니다. 근데 도박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게 뭐죠?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도박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포커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기죠. 프로 포커 대회도 있죠. 도박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짱이죠, 배짱.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죠. 빠른 정보, 상대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대회 정보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실력, 배짱, 정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해외 헤지펀드 전문 트레이더들보다 좋은 게 있나요? 실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 배짱이라고 하면 그들은 조 단위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잃어도 간지럽겠죠. 간지러운 수준이겠죠. 근데 우리는 타격이 크죠. 배짱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 해외 트레이더들은 한쪽으로 계속 뉴스를 받으면서 실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죠. 갑자기 사우디에서 무슨 뉴스가 터지면 크루드 오일 100틱에서 심지어 200틱까지도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순식간에 털려버리죠. 멘붕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전혀 유리한 게 없는 이러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인만의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 매도 아니면 매수인데 결국은 자기 어떤 기준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천연가스라고 하면 다음 주는 날씨가 추울 거야. 추워진다는 가정하에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나는 매수로 접근하겠다. 그럼 안전한 자리에서 난 매수하겠다. 이러한 논리 그리고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또 얼마 수익이 나면 나는 수익 실현을 할 거고 손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시간입니다. 보유 시간. 많은 분들이 손절을 생각하지만 손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시간도 중요합니다. 보유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1,000만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보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큰 악재에 맞닥뜨릴 위험이 크다는 거죠. 큰 변동성 또는 큰 호재. 큰 호재도 우리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큰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든 오일 가격이 급등하든 위험한 거죠. 그래서 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유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보유 시간이 짧으려면 목표가가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추세를 먹겠다라는 욕심을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껏 1,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추세를 먹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을 보유하다 보면 중간에 휩소에 휘말릴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나스닥 마이크로 한 계약, 두 계약 정도가 본인에게 맞는 수준이겠죠. 나스닥 마이크로 한 계약이면 하루에 잃어봤자 많이 잃으면 40만 원 정도 잃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니 나스닥을 한다고 하면 이거 10배 잃겠죠. 4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맞는 그러한 운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에서 저는 적은 수익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만 원의 기회가 있죠. 우리가 매수도 맞추고 매도도 맞추고 크루드 오일 하루에 150틱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데 그걸 다 맞춘다고 하면 200만 원도 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10만 원의 수익에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우리는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노린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생각해보시면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해도 8시간 일하면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에서 10만 원 버는 거는 1시간이면 충분하죠.
1시간만 잘 차트 보고 대응을 하면 10만 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에 감사하고 또 절제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스탑하고 그날은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원칙, 본인만의 기준, 그리고 보유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자금에 맞는 전략, 감사하는 마음가짐, 이 4가지를 잘 지킨다고 하면 꾸준히 조금씩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안전하게 트레이딩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